똥 퍼서 부자 된 사내. 한양에서 남쪽으로 200리, 바다와 산이 맞닿은 물골진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의 이름은 바람골. 봄이면 갯벌에 갈매기가 내려앉고 가을이면 들판이 누렇게 익어 바람 따라 파도처럼 출렁이는 곳이었습니다. 바람골 장터 끝 개울 옆 초가에 박돌쇠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돌쇠의 집에서는 새벽마다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지게끈을 고쳐매는 끽끽 소리, 나무 바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딸깍 소리, 그리고 똥지게에 얹힌 질그릇통이 흔들릴 때 나는 둔탁한 울림소리. 모든 준비를 마친 돌쇠는 좁은 골목마다, 양반댁 뒷곁마다, 주막과 공중 뒷간마다 발을 들였습니다. 에구, 또 왔네. 또 왔어. 저놈의 똥냄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주모가 코를 막았지만 돌쇠는 덤덤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대신 오늘은 제 한 대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뒷간에 뿌리면 벌레가 덜 끼고 냄새를 막아주니 꼭 뿌려주시고요. 돌쇠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가져온 분뇨를 바로 내다 팔지 않고 집 한쪽에 묵혀두었다가 발효시켰습니다. 볏짚을 태운 재와 함께 섞어서 뒷마당에 쌓아두었죠. 그리고 봄이 되면 밖에 나가 농부들에게 그것을 팔았습니다. 돌쇠가 준 걸음으로 농사를 지은 벼들은 줄기가 통통했고 씨알이 굵었기에 그의 걸음을 구하려는 농부들은 항상 많았습니다. 한편 바람골에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유대감의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유대감의 집에는 노비만 20명이 넘었고 장독대 뒤에는 우물만큼이나 큰 뒷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용기를 내어 대감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 대감댁의 분뇨 제가 도맡아 거두겠습니다. 그 대신 올겨울 내내 떼어 쓰실 재와 결을 대감댁에 대고 봄 가뭄 때는 우물물 나르미를 붙이겠습니다. 값을 후려치지 않을 테니 맡겨주시겠습니까? 이에 집안 대소사를 관장하는 청지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우리 뒷간이 너희처럼 천한 것들 마음대로 드나드는 곳인 줄 아느냐? 돌쇠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분명 저는 천한 놈이지만 똥에는 천한 것,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똥으로 썩어가거나 거름이 되어 밭에 뿌려지거나 하는 두 가지의 방식만 있을 뿐이지요. 그 후로 며칠 뒤 뜻밖에도 유대감이 직접 돌쇠를 불렀습니다. 들어라. 이 집 뒷간 네가 거두도록 해라.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고을에 해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냄새를 줄이고 벌레를 줄이고 혹시라도 이웃집에 똥물을 튀기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매 봄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걸음을 대주는 조건이니라. 물론 품삯은 쳐주겠다.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뒷간을 맡은 돌쇠는 시간이 될 때마다 열심히 똥을 퍼날랐습니다. 일은 언제나 항상 하는 일이어서 힘든 것은 없었으나 문제는 냄새였습니다. 그의 집에 퍼날랐던 똥무더기에서 나는 냄새가 동네 온통 썩은 내를 풍겼기에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돌쇠를 향해 원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때마다 돌쇠는 두 손을 모아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재를 더 얹고 고랑을 새로 내겠습니다. 그는 비가 오면 거름더미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게 지붕처럼 볏짚을 엮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막 노파에게서 얻은 술찌개미를 한 바가지씩 부어 냄새를 덮으려고 노력했죠. 저 아까운 술찌개미를 거름에 들이붓다니? 돌쇠 녀석이 단단히 미쳤어. 몇몇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그의 노력 때문인지 냄새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을 본 유대감은 더욱 신뢰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해 몇 달째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극심하니 농부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밭머리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만은 달랐죠. 그는 가만히 한숨만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지개꾼을 뽑아 밤마다 우물물을 퍼다가 거름더미에 부었습니다.
물기가 스며든 걸음은 밤이슬과 더불어 촉촉히 살아나기 시작했고 돌쇠는 그것을 다시 논밭에 부렸습니다. 기묘하게도 다른 밭은 수확이 반 토막이 났건만 돌쇠의 걸음을 쓴 유대감내 천평 남짓한 논에서는 예년과 다름없는 곡식이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뒤 유대감은 막걸리와 돈 몇 냥을 가지고 찾아와 말했습니다. 돌쇠야, 네 걸음이 사람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다. 덕분에 식솔들이 굶지 않게 됐지. 고맙다. 고마워. 이 일 이후로 돌쇠의 걸음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너도 나도 그의 걸음을 써서 풍작을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걸음을 원하면 원할수록 돌쇠는 점점 부자가 되어갔고 급기야 몇 달이 안 돼서 자그마한 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돌쇠는 마을 농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돌쇠를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터에는 항상 돌쇠를 헐뜯는 소리가 떠돌았습니다. 똥 판 돈으로 땅을 사? 거기다가 똥 만진 더러운 손으로 농사를 짓는다니. 세상이 말세야 말세. 그 속에는 유대감의 측근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감은 계약을 지켰지만 그의 집안 사람들 중에는 돌쇠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쇠를 몰아내고 싶어 했고 밤중에 그의 걸음더미에 불을 지르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연기가 하늘로 솟았고 분뇨가 타는 비린내가 고을을 지나 바닷가까지 퍼졌을 때 돌쇠는 불길 앞에서 주눅 들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물지개꾼을 불러 함께 불을 껐습니다. 손등은 데어 물집이 잡혔고 어깨는 피멍이 들어 있었죠. 밤샌 노동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집에 사는 소녀분이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봤어요. 대감댁 머슴 둘이 밤에.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못 본 걸로 하여라. 굳이 들춰내서 좋을 건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아저씨, 이제껏 모아놓은 걸음이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혼자서 예전처럼 일할 수는 없으니 사람을 써야겠지. 그는 장터로 나가 거린 3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지게와 통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가만히 앉아 기다리며 아쉬운 소리 하는 것보다 더럽고 냄새 날지언정 열심히 땀 흘려 버는 돈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다. 알겠느냐? 거린들은 굶기지 않고 돈까지 준다는 말에 돌쇠를 따라다니며 일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몸에 밴 게으름을 없애기는 힘든 법. 결국 한 명만 남고 모두 그만두었죠. 그것을 본 분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아저씨, 겨우 한 명만 남았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그나저나 분이야. 너는 오늘부터 여기서 장부를 맡거라. 네? 제가요? 너는 글을 알고 글씨도 반듯하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돈은 섭섭지 않게 쳐줄 테니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그날부터 분이는 돌쇠와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쇠의 점과 선 표기가 정식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편해졌고 계산하기 쉬워졌죠. 그 후로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돌쇠의 일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여 초가집은 어느덧 기와집으로 바뀌었으나 장독대 옆에는 여전히 낡은 지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번듯한 옷차림을 했어도 그는 언제나 소매를 걷고 앞장서 일했으며 걸음더미 앞에서 주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걸음을 쓰기 시작한 마을은 해마다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논밭마다 알곡이 차곡차곡 쌓이니 굶는 이가 줄고 살림살이가 날로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풍년이 이어지자 관아의 관리들이 곧 욕심을 내었습니다. 걸음 덕에 수확이 늘었으니 새도 그만큼 늘려야 하지 않겠소. 회의 끝에 그들은 세금을 올리기로 했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농부들은 분노했습니다. 풍년이라 하나 밤낮으로 일한 우리들의 품이 들어있지 않은가? 세를 올린다면 다시 굶을 수밖에 없어. 마을 사람들은 335 관아 앞마당에 모여들었고 웅성거림은 곧 원망의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돌쇠 또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백성들이 피땀 흘려 얻은 곡식을 관리들이 탐하고 있습니다. 대감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유대감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풍년이라고 관리들이 세를 더 걷겠다면 그건 탐욕일 뿐이다. 내가 사또께 말씀드리마. 며칠 뒤 유대감은 관하로 들어가 사또를 만났습니다. 유대감은 대감이라 불렸지만 벼슬이 없는 존칭으로서의 대감이라 사또보다 높은 관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방의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기에 만나자는 그의 요청을 사또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 풍년은 하늘과 농부들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든 것이옵니다. 이를 핑계 삼아 세를 올리면 민심이 떠나고 고을이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고 있사온데 만약 이를 누르려 하신다면 사또께서도 곤란을 겪으실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또는 깊은 고민 끝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유대감님의 말이 옳은 것 같소. 내 다시 관리들을 설득하여 예전 세율로 징수하도록 하겠소. 그리하여 관아의 욕심은 꺾이고 마을은 다시 평안해졌습니다. 풍년은 해마다 이어졌고 돌쇠가 만든 걸음은 온 고을에서 귀하게 쓰였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돌쇠의 살림은 날로 넉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밭에서 시작했으나 번 돈으로 논을 사고 땅을 사들여 마침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마당은 넓어졌고 곳간에는 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가 달라진 것은 집의 크기와 살림살이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정들과 함께 땀을 흘렸으며 장독대 옆 거름지게는 기와집으로 바뀐 뒤에도 한 번도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거름더미 앞에서 땀을 흘리던 보기도 어느덧 고운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거름 냄새 속에서도 피어난 꽃이라더니 보기만큼 인물 좋은 아가씨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던 중 마침내 보기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혼례가 정해지자 돌쇠는 보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 손과 발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제는 시집가서 고생 대신 웃음을 지어야 하니 그에 걸맞게 내가 집 한 채 지어주겠다. 그리하여 돌쇠는 자신의 땅 한쪽에 기와를 얹은 새 집을 지어 보기에게 내주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이젠 큰 어른이라 불러야겠지요. 저를 친딸처럼 보살펴 주셨는데 어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돌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냐? 내가 있어 내 어깨가 덜 무거웠다. 잘 살아라. 내 웃음이 내 보람이니라. 그날 마을 사람들은 풍악을 울리며 보기의 혼례를 축하했고 신랑 신부가 새 집으로 들어서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돌쇠는 그 광경을 보며 땀과 걸음으로 쌓아 올린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땅과 곡식뿐 아니라 사람의 인연과 웃음까지 거둔 부자로서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히 걸음장수의 이름이 아니라 마을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린 이름으로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